예, 여러분. 오늘은 국제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업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찍을 자리가 없어서 또 이상한 데를 어떻게 학교 구석탱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아, 아유, 올해 진짜 난리도 아니네요, 이놈의 코로나. 자, 아무튼 국제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많죠. 없어요. 사실은 오늘은 정말 설명할 만한 건덕지는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뭐 조금 본다면, 요 부분만 좀 자세히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좀 자세히 봐두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명할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뭐 딴 데 다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일단 국제법 보도록 하죠. 자,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사이에 또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론 이 국가와 국가 사이는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국가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수의 국가들이 같이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것이 이제 적용되는 것은 국가와 국가 단위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법의 종류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들,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조약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서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어떤 조약을 만들고 그 유엔과 여러 나라들이 같이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문서 형식으로 체결하는 약속입니다. 우린 조약이라고 부르고요. 이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국제법이지만 조약으로 체결된 것은 그것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 때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죠. 그래서 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조약의 체결은 우리나라에서 이 조약의 체결 그리고 비준이라는 건 승인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누가 해준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좀 봐두시고요. 왜냐하면 조약으로 체결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내법을 만들 때 누가 만들어? 국회가 만듭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제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관습법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적 잠시만요. 뭐라 그러지? 법적 확신을 획득한 국제적 관행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이 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라서 법적 확신을 획득한 국제적 관행 이것을 우리 국제관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국제관습법은 모든 것들이 다 조약과 조약으로만 체결될 수 없죠. 우리 국내법에도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정해져 있는 조약은 없지만 모두가 다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그렇게 지켜왔어. 그러니까 그것이 꼭 조약을 굳이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국제관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국제관습법은 뒤에 가면 어떤 것이 관습법으로 있다가 뒤에 가면 그것이 조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법으로만 놔두자니 좀 그래. 그래서 처음에 관습법으로 쭉 가다가 이거 어떤 큰 계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 관습법을 안 지키는 어떤 나라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조약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뭐 그런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자, 이 관습법 같은 경우는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도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 아까 조약은 당사자와 A 국가와 B 국가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면 이 나라한테만 적용되는 거지만 관습법은 모든 나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국제관습법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뭐냐면 외교관의 특권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외교관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외교관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외교관이에요. 제가 외교관인데 뭐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미국에서 처벌을 받지 않아요. 미국이 저한테 취할 수 있는 최대는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 물론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가 되죠. 이러면. 근데 어쨌든 외교관은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보통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나라의 그 사법 체계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우리 그 각 나라의 외교 공관들이 있잖아요. 뭐 대사관, 영사관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외교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파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첩보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서로 그 나라들마다 저 중에 한 50%는 다 스파이야. 이거 다 알아요. 그럼 왜 스파이들을 외교관의 신분으로 갖다 놓느냐? 걸려도 체포가 돼도 추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외교관은 약간 화이트 요원이라는 게 블랙 요원이라는 게 있는데 화이트 요원들은 뭐 다 알아요. 그냥 신분이 다 외교관이에요, 그냥. 왜냐면 잡혀도 그냥 추방해서 끝나니까. 요즘에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외교관 서로 추방하고 이런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중국 외교관 신분으로 있는 애들이 미국의 뭐 각종 막 기밀들을 막 빼돌리고 막 이런 거를 하다 걸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외교관들을 싹 추방시키고 그 지역에 있던 중국 영사관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이 또 중국 어떤 지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시키고 외교관을 다 추방시켜 버렸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걔네를 체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국제 관습법으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교 공간에 대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침입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떤 외교 공간에 뭐 어떤 증거물이 있어. 그래도 거기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외교관의 통신의 비밀을 보장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국제 관습법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인데 모든 나라가 다 지키는 거죠. 모든 나라들. 그다음에 전쟁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제 관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법의 일반 원칙들을 보죠. 자, 국제법은 문명국들의 지금 뭐 문명국 아닌 데가 어디 있겠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문명국 문명국으로 취급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물론 걔네들은 나라로 취급되지도 않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시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죠. 자, 어쨌든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해서 따르는 국내법 체계의 보편적인 원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국내법 체계의 보편적 원칙을 다 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보편적인 법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법 원칙들입니다. 모든 문명국이라면 다 동일한 법 원칙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이제 적용하고 거기에 대한 조금씩 어떤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대원칙들은 다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국제법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그 다음에
자,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판의 준거로 활용된다. 관련 법규가 없거나 법규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이 국제법이 재판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 원칙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요. 이 원칙들이 국제법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법이라고 해서 특별한 원칙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판례나 학설들도 보조적으로 국제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굳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국내법과 국제법의 비교 보도록 하죠. 자, 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만드냐? 어디서 만드냐? 자, 국내법은 입법부에서 만들고 국제법은 아까 뭐 조약으로, 즉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또는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그 나라들 사이에서의 조약으로. 조약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합의했다는 뜻이죠. 당사국 간의 합의로 만들어진다. 자, 적용을 보죠. 국내법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법은 어디에서?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그 범위. 어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 미치는 거죠. 우리나라 법을 일본 가서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을 갖고 미국 가서 쓸 수는 없어요.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멕시코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 뭐 한다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을 갖고 미국에 가가지고 야, 너 왜 대마초 펴? 이러고 미국에 잡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내법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즉 우리나라 영토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영토에만 미칩니다. 아, 한 가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요, 선박은 영토로 쳐요. 선박은 영토예요. 선박은. 배는 그래서 공해상에 떠 있어도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배는 우리나라 영토예요. 우리나라 배가 미국에 있는 항구에 가서 서 있어. 하지만 그 배 안은 우리나라예요. 재밌죠?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비행기도 우리나라 영토예요. 비행기도. 선박과 비행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자, 아무튼 자, 이제 국제법은 어디에 적용되느냐? 다수의 국가 사이에 적용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구속력이 좀 중요하죠. 자, 국내법은 국가 내의 모든 개인에게 효력을 미치고 국내법을 위반하면 처벌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기면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제법은 처벌을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서로 조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일본이 그걸 안 지켰어.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갖다 놓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강제적인 집행기구나 강제적인 집행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뭐 끼케야 이 정도죠. 어떤 나라가 국제법을 심각하게 어겨요. 심각하게 어기고 심각하게 어긴 수준을 더 어겼는데 그 나라가 힘도 약해. 그러면 여러 나라들이 뭐 무역 제재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경제 제재. 그래서 걔네랑 우리는 뭐 거래하지 않아. 뭐 그래서 경제 제재하면 되게 힘들어지겠죠. 뭐 끼케야 그 정도입니다. 끼케야 그 정도. 근데 만약에 어떤 나라가 안 지켜. 국제법을 안 지켜. 근데 그 나라가 강대국이야. 그러면 뭐 경제 제재고 뭐 소용도 없어요. 뭐 제일 이제 나쁜 케이스, 약한 나라. 되게 약한 나라가 국제법을 안 지키는데 거기에 악의 축으로 규정돼. 그러면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그 동맹군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뭐 다국적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침공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이렇게 갈아엎어버리죠.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걸 어기는 나라가 강대국이야. 그럼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국제법 의의 한계에서 해보도록 하죠. 자, 국제법 의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국제법이라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자,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 사이에 규범과 판단 기준이 된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국제법을 위반하면 어쨌든 비난할 수 있고 무언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다. 자, 그리고 이 국제법을 통해서 국가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된다. 자,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어쨌든 수단이 있다.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단은 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있다. 그래서 국제평화에 기여한다 라는 겁니다. 수단이 있긴 한데 안 지켜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할게요. 자, 국제법의 한계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국제법은 입법기관이 일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나라, 저 나라와 그 나라, 그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조약으로 체결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많지는 않다. 당사국들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국제사회 전체에 적용되는 법 제정을 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거의 대부분이 합의해야 되는데 안 끼는 나라들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 끼지 않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은 거의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했던 아주 오래된 원칙들만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새로운 것들은 사실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뭐 WTO 이런 거 협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지키는 나라 있고 안 지키는 나라 있어요. 그것도. 그다음에 뭐 국제 무슨 뭐 환경 이런 거 협약 조약 막 맺거든요. 그것도 지키는 나라 있고 안 지키는 나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약에 들어오는 나라가 있고 안 들어오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백린탄이라고 알아요? 백린탄? 백린탄이 뭐냐면 그러니까 백린이라는 거로 만든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약간 과학부라 백린 갖고 장난 좀 쳤거든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건데 그 불을 붙이면요 화학적으로 타요. 그게 원래 군대에서 연막탄으로 쓰는 애인데 이 백린탄이 터져서 이게 백린이 이런 데 이렇게 닿잖아요. 이게 파고 들어가요. 타면서 막 살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 물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백린탄 맞으면요 이런 데 맞으면 칼로 도려내야 돼요. 여기를 살점을 이렇게 해서 도려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그런 애가 있거든요. 이 백린탄 사용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인도적 무기다 이래서. 근데요 그 조약에 우리나라 가입 안 했어요. 백린탄의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약들이 만들어져도 모든 나라가 다 들어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제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 다 할 것 같죠? 안 해. 우리나라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강대국의 이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더라. 자, 국제법이라는 게 조약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럴 때 강대국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되는 게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강제적 법 집행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구속력에서 봤지만,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서 봤잖아요. 자, 강제적 집행기구가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이 위반국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다시 가보면, 그래서 위반에 대한 제재가 끼케야 경제제재, 많이 가면 군사적 개입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 상대국이 약소국이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아서 연합국이 걔네를 군사적으로 쳐야 돼 또는 경제적으로 걔네를 제재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모아지면 되는데 만약에 그 나라가 강대국이다.
그러면 그걸 못 한단 말이죠. 그걸 못 해요. 자, 국제법에 대해서 이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재판이 가능해요. 우리나라에 이거 있잖아요. 제가 잘 그리는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어디 그린 거게요? 여기 이거 해야지. 자, 제가 어디 그렸게요? 그죠? 딱 봐도 알죠? 내가 어디 그렸는지. 자, 독도 그렸습니다. 독도. 자, 독도 우리나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건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이고요. 근데 여기에 계속 일본 애들이 이제 깝죽대잖아요. 일본 애들이 계속 깝죽대면서 일본 애들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 거기서 우리 판결 받자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뭔 소리니? 이러고 그냥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제적인 힘이 세요. 국제적인 힘이. 거의 그거예요. 국제적인 힘은 거의, 아이고. 뭐, 국제적인 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경제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UN 이런 거가 돌아가려면,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게 돌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내느냐? 물론 각 나라마다 정해진 분담금들이 있는데, 그 분담금을 안 내는 나라도 있어요. 분담금을 넘어서 더 많이 내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걸 돈 많이 내는 나라가 거기서 목소리가 크다고요. 중국 애들 돈 많이 내요. 일본 애들 돈 많이 냅니다. 일본 애들도.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내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요. 왜?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경제력이 작잖아요. 못 사는 거와 경제력이 작은 건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인도 애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죠. 인도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가난하죠. 근데 인도가 가난하냐? 아니에요. 인도 엄청 부자입니다. 왜? 나라 전체로 따지면. 1인당 GDP와 GDP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2배 되죠.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1억 4천만? 뭐 이러던데 옛날에는 1억 2천만이었는데 지금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본 거를 1억 4천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인구가 많아요. 우리 2배가 됩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GDP가 국가의 전체 부가 우리의 최소 2배가 돼요. 거의 3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돈을 많이 내요. 돈을 많이 내니까 목소리가 커요. 힘이 세다고요. 우리보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데로 가면 우리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깡그리 개무시합니다. 왜?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 갈 일이 없어요. 자, 이게 한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게 있지만 당사자 중에 하나가 동의를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해야만 재판이 가능해요. 자, 여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졌는데 근데 뭐? 졌어. 근데 뭐?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냐면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애들 진짜 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죠. 남중국해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진해라고도 부르는데 남중국해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여기 우리나라, 중국, 그다음에 여기 동남아, 여기 베트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죠. 아이고 이렇게 있죠. 아닌데 여기 태국, 예,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여기 필리핀, 여기 대만. 자, 요 바다가 남중국해인데, 여기에 막 섬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빨간색.
여기 막 섬들이 있단 말이죠. 이 섬 중에 필리핀하고 중국 사이에서 여기 섬에 이렇게 서로 자기 섬이라고 얘기하던 데가 있어요. 그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근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필리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국이 안 돌려줘요. 중국이 오히려 거기에다가 조그만 섬이거든요. 조그만 모래톱 같은 데였는데 거기에다 막 콘크리트를 막 쏟아 부었어요. 콘크리트를 막 쏟아 부어가지고 그 인공섬, 원래 조그만 모래톱 같은 건데 그거를 섬으로 확장시켜 버렸어요. 콘크리트를 쏟아 부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군사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군대를 주둔시켜 버렸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중국이 잘못한 거야, 그거 필리핀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중국이 안 들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떡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못 사는 나라, 조그만 나라, 약소국이 말을 안 들으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중국처럼 큰 나라가, 강대국이 말을 안 들어. 어쩌라고. 이래버리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비난은 하죠. 비난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자,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당사국이 따르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죠. 여기 있는 나라 알아요? 여기 있는 나라 여기 이스라엘. 우리나라 광화문 집회하는데 이스라엘 국기 갖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 신기하신 분들이죠. 왜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왜 갖고 나오는지 알아요. 저는 아는데 뭐 그거 설명하면 또 하루 종일 가는 거고. 자, 이거 이스라엘 국기, 이거 파란색으로 하면 이스라엘 국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국제법 제일 안 지키는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유엔 결의를 다 깡그리 개무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옆에 있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옆에 있는 뭐 요르단, 뭐 이라크 이런 나라가 유엔 제재 또는 유엔 결의 이런 거 안 지키면 후다닥 군대 만들어져가지고 확 가서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한테는 안 그런다고요. 왜? 미국, 영국, 프랑스 뭐 등등등 나라가 다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국제법의 한계예요. 결국엔 국제법이, 물론 국제법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만은 이것이 모든 나라에게 동일하게 국제법이 적용돼서 뭐 모든 이 국제사회가 평등하게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제사회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죠. 현실적으로는. 명분은 그럴싸하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래요. 약소국들에게는 국제법이 큰 규준이 되지만 강대국들에게는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애들은 그나마 조금 양심적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그래도 명분 싸움을 해요. 걔네는. 미국도 명분 좋아하죠. 근데 미국 대통령, 이번에 이제 나가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이런 양반이 대통령이 되니까 명분이고 뭐가 없어졌어요. 명분이고 뭐가 없어. 그냥 우리만 좋으면 돼. 그래서 막 온갖 국제 조약에서 막 탈퇴해버리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죠. 근데 걷다 대고 뭐라고 해. 그냥 말도 못해. 더군다나 미국 같은 데 그러면 말도 못해. 그나마 중국, 러시아 같은 애들이 미국하고 다이다이 뜰만한 애들이 욕을 하죠. 근데 욕만 하지 못해요.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미국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걔네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미국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프랑스는 그래도 좀 하는데 영국 이런 데는 안 돼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일본, 미국이 뭔 짓을 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게 냉엄한 국제사회이고, 이것이 국제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도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저 수행평가 때문에 얘기를 좀 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죠. 아무튼 우리 지금 계획은, 우리 토론 수행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 토론 수행평가를 지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12월, 우리 어쨌든 한 주를 다시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 한 주 동안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지금 학교에서 주려고 하는 건지 안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토론 수행 평가를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아직 완전히 정한 건 아닌데 거의 90%는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 나와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토론 주제와 어떤 양식을 주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적어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그냥 그거를 갖고 그냥 평가를 할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데 뭐 구구절절 길게 쓸 건 없는데 음, 논리는 서 있어야죠. 논리는 특히 법적인 논리가 서 있어야죠. 그래서 근거와 논리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근데 너무 막 구구절절 길게 쓰진 않고 조금 딱 간략하게 난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거고 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법적으로 판단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도 있으나 난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 정도 써서 제출하면 그거로 그냥 가름할까 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학교에서 정확하게 스케줄이 나오면 결정을 할게요. 근데 거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로 여러분들도 그냥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